자, 시트 하나 더 추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여기 A열 있잖아요. 요건 좀 좁혀줄 거예요.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할 땐 무조건 머리글에 가서 A랑 B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좀 좁혀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2에다가 클릭하고 온라인 핵심 강좌 개설 현황 써줄게요. 그리고 머리부터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줄을 맞춰가면서 쓰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일단 써주십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할게요. 지금 열의 넓이가 좁아서 다음 셀로 넘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무조건 열의 넓이부터 넓혀 주셔야 돼요. 자, 위에 상단에 열 머리글에 가서 ABC 써져 있는 데가 열 머리글입니다. 여기 B랑 C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열 중에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이때 온라인 핵심 강좌 개설 현황 제목 부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요거의 길이에 맞춰서 열의 넓이가 확 넓어질 거예요. 나중에 또 좁혀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셀로 넘어가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비법 전수 엑셀인데 여기는 비법 전수 엑셀이 아니고 비법 전수만 써줘야 되거든요. 글씨를 조금만 수정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셀에다가 더블 클릭 하시면 커서가 안에 생겨요. 셀 글씨 뒤에다가 놓고 백스페이스로 글자 지워준 뒤 엔터 치시면 돼요. 나는 근데 수정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비법 전수를 쓰실 때 써지는 거 무시하고 전수까지만 쓰시고 엑셀이라는 뒤에 글씨는 딜리트 가지고 지워주셔도 돼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는 딜리트 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입력해 주십니다. Alt 누르고 엔터. 누적 쓰고 Alt 누르고 Alt 컨트롤 다시 여기 Alt. 다 쓰고 나서 해야 돼요. 선생님. 다 쓰고. 다시 쓰세요. 이거 수강료도 해야죠. 수강료는 왜 알트에만 했어요? 수강료 쓰고 수강료를 먼저 쓰고 알트를 누르고 네 해야죠. 그것도 좀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알트 떼야죠. 그리고 단위원 가로 쳐야죠. 다 가로 다시 누적 쓰고요. 누적 쓰고요. 다시 그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Alt 걘 컨트롤이에요. 얘가 Alt, 얘가 ALT. 네,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네, 그 다음에 Alt 떼고 수강 인원 쓰세요.
엔터 먼저 하고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다. 엔터 먼저 하고 그다음 열너비 여기다 대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다시. 문적 쓰고 알트 누르고 알트 요게 알트 요게 알트 그거 말고 그거 왜 오른쪽도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거 오른쪽에 있는 알트는 안 돼요. 네 왼쪽 걸로 알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다음 수강 인원 쓰세요. 수강 인원 쓰세요. 수강 인원 쓰세요. 영어로 나오네.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로 오른쪽. 우리 왼쪽이죠. 오른쪽. 제 쪽이고 오른쪽. 네, 수강료. 알트 누르고 엔터. 가로치고 단원. 나중에 지우면 된다. 네. 짐 쓰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일단은 온라인 핵심 강좌 개설 현황의 제목 부분을 합쳐줄 거예요. 자, B부터 G2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겁니다. 자, 여기 요게 지금 B열이고요. 요게 G열이죠. 이때 표가 B열부터 G열까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이 되는 B부터
G2까지를 병합을 하는 거예요. B부터 G까지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세요. 자, 이때 엑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셀은 색깔이 안 들어오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여기 색깔 들어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홈에서 맞춤 그룹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셀도 합쳐지지만 가운데 정렬도 같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별도로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사부터 G1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사부터 G12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건데, 맞춤 그룹에 보면 가운데 맞춤이 위에 것도 있고 아래 것도 있어요. 위에 거의 가운데 맞춤은 세로에 대한 정렬이고 아래 거에 대한 가운데 맞춤은 가로에 대한 정렬이에요. 둘 다 눌러줘야 되는데 위에 거는 눌려 있으니까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만 가운데 맞춤 누르면 됩니다. 실수로 이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B 부분에 다시 클릭할게요. 자, 셀 스타일에서 제목이라는 셀 스타일을 넣어줄 거예요. 셀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 글자 크기, 색깔, 모양 바꾸는 게 서식이잖아요. 이런 글꼴이나 글자 크기나 뭐 굵게 이런 거 넣는 게 서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식을 하나의 클릭으로 한 번에 넣어주는 기능이 셀 스타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이게 세 칸이 뜨는데 저는 창이 좁아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세히 짝대기 삼각형 자세히 클릭. 자세히 클릭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찾아주세요. 제목 클릭합니다. 제목 클릭했나요? 네. 자, 그러면 셀이 이제 글자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졌죠? 그리고 살짝 진한 회색깔 글씨로도 바뀌었을 거예요. 자, 클릭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나 색깔 같은 게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글꼴도 바꿔줄게요. 여기 맑은 고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그 다음에 HY 경고딕 찾아서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요거를 선생님 순서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꼴을 바꾸고 셀 스타일에서 제목을 넣으면 이게 글꼴이 빠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B사부터 G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아까 가운데 맞춤했던 부분.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표서식에 보통 20포인트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이 표서식 클릭하시고 보통 그룹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거. 요게 포스타일 보통 20입니다.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다음처럼 바뀌죠.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범위로 변환이라고 글씨 있어요. 왼쪽 위에 있나요? 범위로 변환 클릭해서 표를 정산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표도구 디자인이란 메뉴가 없어져요. 선생님, 저는 표도구 디자인이 애초에 없었는데요 하시는 경우에는 블럭을 풀어서 그렇고 안에 클릭하시면 표도구 디자인이란 메뉴가 생깁니다. 범위로 변환 클릭해서 예 눌러줬나요? 네. 자, 그럼 메뉴가 없어져요. 요거 해도
안에다 클릭해도 메뉴가 안 뜬다면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O부터 F12. DO부터 F12가 어디죠? 나 이거 왜 이러지? 알아? 자, 여기 16부터 목차부터 수강료 부분이죠. DO부터 아니구나. DO부터 FC 수강료까지죠. 목차부터 수강료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콤마, 심표 스타일 넣어줄게요. 그러면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면서 천단일자 구분심표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실수로 이렇게 오픈 일자까지 블럭을 같이 잡고 심표 스타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숫자로 바뀌었죠, 날짜인데. 날짜로 써놨는데. 그래서 같이 블럭을 잡고 심표 스타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날짜로 입력을 했잖아요. 짝대기로. 그럼 엑셀은 이게 날짜구나 라고 알아보는데 다음처럼 심표 스타일을 넣어주면 이게 날짜가 아니고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표시 형식에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일반으로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저희 G5부터 G12 오픈 일자 부분을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 형식을 바꿔줄 거예요. G5부터 G12를 드래그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보면 날짜라고 써져 있죠?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세한 날짜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세한 날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날짜 형식이 변경이 돼요. 위에 요일이, 뒤에 요일이 나오는 형식으로.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열의 넓이를 조절을 해줄 건데, 우리 열 너비 조절하는 거 두 가지 방법 배웠었는데, 하나는 뭐였죠, 선생님? 열 머리글에서 여기를 열 머리글, 여기를 행 머리글이라고 했어. 자, 열 머리글에서 어떻게? 더블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열에 뭐를 기준으로?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열 너비를 맞춰준다. 그죠? 더블 클릭하면 또 하나. 임의로 선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면 열의 넓이가 넓어진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열의 넓이를 조절하는 거를 내가 숫자를 입력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D랑 E랑 F를 드래그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이때도 역시 열 머리글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대고 D라는 글씨 중간에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 F에서 딱 끝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F열 글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열너비라고 있죠. 찾았어요? 그 열너비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열의 넓이를 11 쓸게요. 11 쓰셨나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열너비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수치를 입력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선생님 일할 때 이용을 하면 지금 제가 그 지나가면서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A4 용지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르셔도 돼요. 여기 이제 보기에 가면 앞에서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A4 용지 기준으로 인쇄가 어떻게 될지 조각나서 나와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A4 용지인데 두 장으로 쪼개져서 나오죠. 여기에서 요걸 알 수가 있고 위에 보면 요게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해놓고 열너비를 내가 뭐 3cm, 4cm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 안에 들어와서. 근데 여기 기본에선 안 돼요. 보기에서 기본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교재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됐나요? 자, 아래쪽에 시트 탭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시트 하나 추가할게요. 더하기 눌러주시고. 했나요? 선생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리면 확대해요.
다 쓰셨나요? 선생님 저 S101 빼놓은 거 보이시죠? 뭐 하려고? 자동 채우기 하려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고 옆에 조그만한 요 초록 색깔 점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데이터 값이 입력이 돼요. 됐나요?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여기다 올려놓고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자동 채우기.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채우기 핸들이에요.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에요.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자동 채우기 핸들입니다.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에요.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럼 뭘 찾아야 되겠어? 초록 색깔 점을 찾아야 돼.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누르지 말고 찾기 먼저. 누르지 말고 찾기 먼저. 눈으로 먼저 찾으라. 어떤 점? 거기다 마우스 정확하게 올려놔요. 정확하게. 대충 말고 정확하게. 더 정확.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모양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위에 뭐 마포구 시니어 골프대회 제목 부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셀을 합쳐야 될까요? 저한테 셀 이름으로 얘기해 주세요. B부터 G2까지. 그래서 B부터 G까지 블럭을 잡고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의 모양을 바꿔줄게요. 글자 모양 취향껏 아무거나 바꿔주세요. 뭘로 되어 있는지 문제에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좀 키울 거라 16포인트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글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굵게 넣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굵게도 넣어줄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바탕색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 배경색을 넣으려면 뭘로 해야 돼요? 페인트통, 뺑기통, 뺑기통, 깡통, 깡통. 자, 그게 채우기 색이죠? 그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을 어두운 색깔로 넣을 거예요.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색을 그 옆에 있는 게 글꼴색 이걸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바깥쪽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글꼴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서 테두리도 넣어줄게요. 되셨나요? 여기에다가 테두리, 요거 밭전자 모양의 테두리예요. 요거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데 클릭해서 선택 빼줄게요. 그러면 바깥쪽에 테두리 들어가져 있나요? 네. 자, 그리고 행의 높이를 좀 높여야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2번 행 찾았어요? 2랑 3번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드래그. 했나요? 자, 그러면 행의 높이가 좀 높아지면서 높아졌죠? 살짝 위아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표 부분 해줄 거예요. B5부터 어디까지죠? G10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에 테두리 넣는 게 있어요. 글꼴에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도 눌러줄게요. 그럼 글씨 가운데로 오죠? 자, 그리고 완성작에 보면 이게 바깥쪽에 굵은 선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용했던 밭전자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테두리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테두리가 가려져 있어서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풀고 확인할게요. 되었나요? 자, 그 다음 위에 색깔 넣어줄게요. B4부터 G4까지 머리 부분에 블럭 잡아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요 앞쪽에 S101부터 106까지도 같은 색깔을 넣을 거거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나요? 네. 요 앞쪽을 쭉 긁어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가 흰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하면 돼요. 그럼 되돌리기 하고 컨트롤 누르세요. 여기를 쭉 긁어주세요. 셀에다가 나와요. 됐나요? 선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글꼴에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넣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블록 잡을 거예요. D5부터 F10까지. D5부터 F10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어요? 그 다음 맞춤 그룹에 오른쪽 맞춤 눌러주세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해야 되니까. 오른쪽 맞춤 하셨나요? 자, 그리고 뭐 천달자 구문심편 넣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등수의 열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열 머리글 F랑 G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 열의 가장 긴 글씨 등수에 맞춰서 열의 넓이가 좁아질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